인사할까요? 네, 인사 먼저 네. 하시죠. 저는 광고 컨설팅 4팀의 이상민 마케터입니다. 저는 광고 컨설팅 4팀의 최조원 마케터입니다. 와, 와, 5시라 너무. 제가 너무 미팅이 5시에 끝났거든요. 진짜, 달려왔어요. 진짜 빡센 스케줄. 자, 오늘은, 이거는 살짝 뭐랄까, 오늘 주제는 살짝 초보자들을 위한 주제는 살짝 아닐 수도 있어요. 초보자까지는 아닌데 약간 조금 만져봤다? 그러니까 나는 세팅도 해보고 해봤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메타 광고 캠페인 분배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앞서서 뭐 질문 궁금하신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면 이제 그냥 막 여기 댓글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보고 나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메타 네, 하시죠. 네, 메타 캠페인 목표, 캠페인 종류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네, 어쨌든 캠페인 종류가 뭔지는 알아야 메타 광고가 뭔지는 솔직히 예상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영어입니다. 광고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캠페인 종류를 얘기를 먼저 하자면 첫 번째는 방문 캠페인이 있을 거예요. 트래픽이라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 캠페인이 있을 거고, 3번은 뭐 참여 이런 것들, 4번은 앱 홍보가 있을 거고, 그러면 판매 캠페인, 이게 전환 캠페인이라고. 여섯 번째가 잠재고기. 잠재고. 첫 번째부터 이제 얘네들마다 똑같은 광고인데 목표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방문은 말 그대로 우리 홈페이지에 최대한 방문 개수를 늘린다. 방문 수를 늘리기. 그래서 요거의 살짝 KPI는 목표는 최대한 적은 예산에서 최대한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요 KPI는 살짝 CPC가 KPI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CPC를 최대한 떨어뜨려가지고 맞아요. 같은 돈 내에서 최대한 많이 올리는 거. 음. 그러니까 요거를 최대한 낮추고. 이게 목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도 캠페인은 뭐냐면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유입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최대한 우리 고객을 많이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이 보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도달수라는 게 있어요. 이 도달수를 늘리는 건데 도달이 뭐냐면 노출이랑은 달라요. 노출이랑 다른 게 예를 들면 특히 SNS 같은 것들은 하시다 보면 잘못 클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잘못 클릭하는 경우도 많고 한 사람이 여러 번 광고를 보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몇 명 봤는지는 상관없이 그냥 광고가 몇 회 노출됐는지를 노출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중에서 몇 명한테 노출됐는지가 도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에즈나 다른 곳에서는 이제 순사용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도달이라고 표현을 메타에서는 하게 되고 이 도달 수를 늘리는 게 인지도 캠페인의 목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광고나 아니면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알리는 거. 요거가 목적이다. 요거의 KPI는 도달이다. 참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데 뭐 좋아요를 남긴다든지 뭐 DM을 날린다든지 등등이 있는데 요거는 좀 특수하기도 하고 좀 잘 안 써요. 그렇기는 해요. 좀 잘 안 써. 약간 근데 약간 상시적으로 당연히 쓰진 않는데 가끔 프로모션성으로 괜찮죠? 진짜 참여 유도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인스타에 뭐 댓글 달면은 뭐 추첨해서 뭐 이런 이벤트를 드립니다 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목표로서는 보통 진행을 많이 하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좀 쓰게 된다. 이거는 좀 맞아요. 자주 쓰는 건 아니고 가끔씩 뭔가 프로모션과 연계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앱 홍보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어플 다운로드 광고를 할 때 맞아요. 그때 쓰는 광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제일 많이 보는 게 뭐 게임 광고. 게임 광고도 뭐죠? 먹을 거. 게임 광고랑 살짝
무슨 광고 있을까요? 웹사이트 많이 저는 솔직히 게임 광고가 제일 많이 보이기는 해요. 그죠. 음. 어플은 솔직히 게임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앱설치. 요거에서 요거 같은 경우는 메타가 사실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앱설치 광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글이나 아니면 뭐 이럴까 뭐 버즈비리 이런 것도 괜찮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앱설치당 비용의 CPI가 좀 낮은 편이긴 해요. 네. 그래서 메타 광고로 앱설치 광고를 한다고 하면은 앱 홍보 캠페인이 메타에 있는 앱 홍보 캠페인이 전반적으로 괜찮다. 나쁜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되게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매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판매 캠페인이 솔직히 여기에 제일 여기서 별 그냥 몇 개 달아줘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그렇지. 제일 많이 쓰는 거. 그렇죠, 그렇죠. 제일 많이 쓰죠. 별 5개. 솔직히 근데 중요하긴 해요.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판매 캠페인 말 그대로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하는 거. 판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목표는 로아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CPP라고 하죠. 그다음 구매량 비용. 네. CPP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장바구니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등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말 그대로 회원가입이요. 회원가입이든 장바구니든 뭔가 참여해가지고 홈페이지 내에서 액션이 일어나는 이 CPA 기반의 이걸 CPA로 CPA 기반 이런 액션들을 좀 잘 일으키기 위한 광고가 판매 캠페인. 우리가 뭔가 광고를 함에 있어서 인지도를 얻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업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수익성을 낼 것인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캠페인은 가장 중요한 캠페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전환 캠페인이 중요한데 어쨌든 나머지 공부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설명하고 마지막 잠재곡의 교과는 문의를 많이 받아요. 뭐 예를 들면 상담 신청을 받는다. 아니면 뭐 견적을 받는다. 맞아요. 견적 예약하기, 문의하기. 예약 등등. 진짜 보면은 간편하기는 해요. 잠재고객이. 근데 여기는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간편한 만큼 싼 게. 맞네. 내가 설명을 하자면 잠재고 캠페인에서 랜딩을 여러 형태로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로 많이 하는 게 웹페이지 상태로 그대로 연결을 하는 게 있죠. 랜딩에 있어서 첫 번째는 웹페이지로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모두 자체만 최대한 이런 문의를 잘 남기는 사람한테 노출시켜서 우리 웹사이트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트래픽 캠페인이랑 달라요. 모수가 달라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은 두 번째는 메타의 인스턴트 양식이라.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 라면 인스턴트잖아. 그쵸. 몸에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쁘죠. 인스턴트 양식이 그냥 되게 간편해서 뭐 이름이나 연락처를 좀 간단하게 남기는 거를 이제 인스턴트 양식이라 하는데 근데 간편한 만큼 진짜 DB의 퀄리티가 좀 낮은 게 흠이에요. 맞아요. 이게 가장 큰 흠이긴 해. 퀄리티가 낮다. 그런데 퀄리티가 낮은 대신 간편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문의 개수는 엄청나게 많아. 훨씬 많을 거야. 개수는 진짜 많다. 근데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거는 DB 퀄리티는 진짜 제일 높아요. 진짜 높아. 근데 개수는 낮아. 항상 이 기로에 놓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광고주분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은 사실 솔직히 저희가 이런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문의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메이드 시키는 거는 뭐 어찌됐건 그거겠지만 일단은 DB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퀄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DB를 넣는 사람, 그쵸. 넣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저 사이에서 진짜 많이 갈등을 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퀄리티에 그냥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난 진짜 DB 퀄리티가 높은 몇몇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요런 식의 랜딩페이지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인스턴트 양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그냥 DB 퀄리티 상관없으니까 이름 연락처만 최대한 많이 받을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런 게 이제 잠재고객 캠페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캠페인 유형에 대한 얘기였고, 나머지는 어드밴티지 요 얘기를 뭐, 여기 캠페인이 이제 유형이 이제 6가지가 맞아요. 있었죠. 맞아요. 여기까지 해서 근데 요거를 캠페인을 생성을 하려고 보면, 특히 방문 캠페인 아니 전환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 생성하려고 보면 수동이 있고 어드밴티지 플러스가 있어요. 맞아요. 자동이 있어. 수동과 어드밴티지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이고, 자동 설정. 무엇을 해야 하나. 근데 이게 특징이 다 있으니까 이걸 하나 설명할까요? 맞아요. 설명해보면 좋을 것 저? 같아요. 아, 정말 근데 간단하게 진짜 말씀드리면은 목표 자체는 사실 똑같아요. 전환 맞아요. 캠페인이고 이거를 저희가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타겟들이나 노출 지면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텐데, 수동 같은 경우엔 정말 말 그대로 수동입니다. 저희가 그쵸. 수동으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타겟도 저희가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계제 지면도 나는 뭐 페이스북에만 노출할 거야, 인스타그램 어디만 노출할 거야 등등등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드밴티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자동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알아서 기존에 저희가 진행하던 수동 전환 캠페인의 그 모수들을 바탕으로 해서 끌어서 여기서 알아서 다른 머신러닝이 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 네, 그 차이가 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동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타겟 노출 지면들을 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드밴티지 플러스는 요걸 다 자동으로 해준다. 근데 거기서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트가 없어요. 광고 세트가 없어요. 그 광고 세트가 없다 보니까 좀 더 간편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특징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수동 캠페인에 대한 머신러닝은 A 머신러닝과 그 다음에 어드밴티지, 그냥 어드라고 할게요. 네. 어드 캠페인의 머신러닝은 같지 않아. 근데 같지 않은 게 무슨 의미냐면, 그래서 같지 않기 때문에 뭐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이게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은 기존 전환 캠페인에 있어서 해당 모수를 가지고 별개의 머신러닝을 돌리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드 캠페인은 별개의 머신러닝.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광고를 돌렸던 모수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의 머신러닝을 돌리는 게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머신러닝을 돌리기 위해서 어드밴티지 캠페인은 기존 수동 캠페인에서 모수를 가져와야 된다. 그럼 가져와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어드밴티지 플러스는 단독으로 돌리는 걸 별로 좋아하는 애는 아니에요. 왜냐면 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뭐 피로도도 낮아지고 새롭게 머신러닝을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고 이를 할 텐데, 맞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끊겨버린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잘 돌리기 위해서 수동과 어드밴티지 플러스를 같이 돌려야 돼. 근데 여기 비중이 있어서, 비중은 그냥 나중에 지금 얘기할까요? 지금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수동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아요. 수동이 어드보다 비중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모수를 바탕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동 캠페인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되고, 어드밴티지는 거기서 신선한 모수들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서, 제가 추천하기로는 이게 뭐 업종마다 다르고 뭐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보통 수동 캠페인이 예산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어드밴티지는 한 5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대1 정도?
이 정도 비율로 했을 때 계속해서 비율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어드밴티지 플러스가 사실 좀 개인적으로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른 마케터들도 그렇고 좀 칩 선호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성과가 어지간하면 좀 잘 안 좋아요. 근데 가끔씩은 요게 성과가 좋을 때도 있어요. 네. 효과 보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게 좀 광고주분들이랑 소통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저희 마케터들끼리 말을 할 때도 그런데 사실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좀 대체적으로 보면 평판이 좀 좋진 않아요. 여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지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시너지를 달달하게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같이 이거를 운영했을 때 그 시너지가 이게 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전 좀 폭발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이 캠페인 자체에서. 그래서 항상 저는 전환 캠페인을 할 때 무조건 같이 껴서 진행을 해요. 어드밴티지를 따로 생성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되게 다른데 어드밴티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가 되기만 한다면 진짜 시너지가 엄청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확률이 진짜 낮아요. 개인적으로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근데 만약에 그걸 10%이 살짝 그 예전에 메이플의 주문서 아시죠? 메이플 10% 이거 진짜 이거예요. 메이플 10% 주문서다. 10% 주문서 어때요? 능력치 완전 좋잖아요. 발리기만 하면은 진짜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발리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 맞아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좀 업종이나 이런 핏도 잘 맞아야 되고 뭐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드밴티지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잘 쓰면 되게 좋은 그런 설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한번 써보시고 체험 한번 해보세요. 잘 될 수도 있잖아. 그쵸. 잘 될 수도 있고. 10%가 붙을 수도 있잖아. 근데 아무튼 아무튼 이런 그리고- 거다. 그리고 예산은 사실 저는 저게 어드밴티지 같이 운영한다고 하면은 딱 저게 지금 말씀 주신 저 수동 10만 원, 어드밴티지 5만 원 요게 좀 최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드밴티지를 제가 실제로 돌려봤을 때 5만 원 밑으로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은 좀 머신러닝 자체가 제한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만큼의 충분한 그거를 발생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어드밴티지는 최소 5만 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어차피 예산은 충분해야 된다. 이 정도 하시는 거.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서. 일단 첫 번째 캠페인 세트를 많이 나누는 게 좋아요. 요거에 대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나누는 게 좋다. 좋다. 아니다. 묶는 게 좋다. 근데 여기서 둘 다 말은 맞거든요. 둘의 말은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이거 한번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묶는 걸 하고 나누는 거를 나눠서 저는 사실 나누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지만 말을 볼게요. 오케이. 나누는 게 좋은 이유 중 사실 저는 이게 좀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우선 저희가 보통 메타를 운영할 때 굉장히 많은 소재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단 한두 가지 소재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소재가 처음에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소재들에게 이렇게 세분화를 하게 됐을 때는 이 소재들에게 각각 충분한 기회를 부여할 수가 있다는 게 사실 저는 유일한 장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메타는 광고 소재를 돌리면은 여러 개를 돌리더라도 하나에다가 몰빵이 되는 맞아요. 소재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머지 소재들은 노출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공평하게 다 노출되니까 맞아요. 어떤 소재가 잘 노출되는지 그러니까 소재 A/B 테스트의 개념으로 썼을 때 좋다. 이런 개념으로 좋다. 그리고 이런 것도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 소재가 내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왜 묻히지? 그럴 때 그러니까 소재를 되게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을 때 나는 A/B 테스트 아니고 난 이거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되게 너무 한두 개만 너무 몰빵되네. 그래서 좀 되게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설정하게 되고 그렇게 한 이 정도? 뭐 더 있나? 잠시만. 저는 사실 아 단점은 한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단점도 있어. 음. 단점은 뭐 어떤 걸 보실까? 가장 뭐 이런 걸로 할게요. 음, 단점은 뭐냐면 일단은 경매 중복이라는 경매 중복은 뭐냐면 우리가 세트가 여러 개가 나뉘게 되죠. 근데 세트를 나눴을 때 만약에 타겟이 비슷하면 음. 이 광고가 서로가 서로를 입찰해. 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싸운다는 뜻이 돼가지고 CPC를 점점 높이다 보니까 서로의 성과가 둘 다 안 좋아지는 결과를 낳는 게 경매 중독이야. 그러니까 세트가 입찰 경쟁을 하는 게 이게 경매 중독이긴 하거든요. 경매 중독이 일어나면 일단 CPC 높아지죠. CPC 높아지면 CPA 높아져. CPA 높아지면 로아스 낮아져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나누는 거에 있어서 일어나는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장점도 있기는 한데 이런 단점도 있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반대로 묶는 게 좋다. 묶는 게 괜찮다. 그래서 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한 5개까지는 괜찮다. 뭐 소재 뭐 많이 노출 안 돼도 뭐 성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거든. 요거에 대해서 뭐 장점, 단점을 다 얘기해 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머신러닝 최적화를 할 수 있다. 맞아요. 우리가 소재를 되게 여러 개 나눴으면 마찬가지로 예산도 나눠지게 되잖아. 그렇죠. 근데 머신러닝은 일주일에 7일, 약 7일 동안 50회 전환이 일어나야만 이제 머신러닝이 최적화가 되는 건데 근데 예산을 나눠버리면 이 최적화가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세트는 거의 영원히 머신러닝 학습 중인 상태로 갇히게 되는 거야. 맞아요. 무한 루프가 되는 거라서 CPA가 되게 높아요. 높은 상태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묶었으면 머신러닝을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돼서 CPA 좀 떨어뜨릴 수 있다. 경매 중복도 발생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묶는 거에 있어서 핵심. 그래서 사실 이거를 되게 추천을 많이 하는 게 메타 본사에서도 이 방법을 추천을 해요. 세미나 이런 걸 가보면 항상 이 방법을 많이 추천을 하시긴 하시는데 근데 요거는 요거대로의 장점이 있는 거. 요거는 또 요거에 대한 장점이 있는 거. 제가 발등을 찍혔던 게 메타 본사에서 어드밴티지 플러스 무조건 좋다. 이거 아니면 바보다. 해가지고 맞아요. 썼는데 X같이 망했어요. 빵하고 맞아요. 근데 진짜 광고주한테 알아줘. 사죄를 드리고 그런 경험 아니 근데 있어요. 네. 저는 되게 달달하게 아. 성과를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 본사가 정확한 정답은 아니고 본사에서는 이런 방법을 추천하더라 라는 정보를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은 경매 중복도 반지할 수 있죠 아까 경매 중복. 그다음에 근데 이제 단점이죠 소재는 묻힐 수 있어요. 맞아요. 묻히면 소재는 노출이 안 되는 거는 거의 영원히 노출 안 된다고. 맞아요. 진짜.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살짝 이 소재가 묻힌다는 거에 대해서 좀 크나큰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돌렸을 때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한 예시로 예전에 A라는 소재에서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근데 새롭게 그 소재를 가지고 세팅을 가져와서 돌렸어. 근데 만약에 실제로는 A에서 소재가 반응이 굉장히 좋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지만 한 3일이나 한 7일 정도 동안 이상한 C라는 소재에서 반응이 좋았어. 그러면은 머신러닝이 착각을 해. 맞아요. A 소재는 별로구나. C 소재에서 반응이 좋구나 해서 머신러닝도 착각을 하고. 그러면은 A라는 소재는 영원히 묻히고 C라는 소재가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성과 안 나올 수밖에 맞아요. 없겠죠.
그래서 머신러닝도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학습시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운도 많이 타고 맞아요. 운도 되게 많이 타고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가 머신러닝에 대한 그러니까 묻느냐 많으냐에 대한 얘기였고 사실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그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많이 하게 되고 대신에 이제 트래픽 캠페인은 이렇게 아까 소재를 되게 다양하게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인지도 캠페인이나 아니면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모수가 굉장히 많죠. 인지도 캠페인은 뭐 10,000원만 돌려도 노출이나 도달 같은 게 뭐 몇천 몇만이 나오는데 맞아요. 트래픽도 마찬가지로 5,000원만 돌려도 일주일 동안 50회는 당연히 달성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미 5,000원으로도 최저가가 되니까 굳이 묶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나눠도 괜찮죠. 근데 전환 캠페인이나 잠재고의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전환이 50회 발생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묶어준다. 그래서 이것도 캠페인이나 목적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캠페인별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해야 이거를 되게 어렵거든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그쵸. 시나리오를 들고 왔어요. 맞아요. 업종별 시나리오. 업종별로 시나리오를 첫 번째가 뭐 뷰티 업종. 두 번째가 뭐였죠? 뷰티 업종이고. 패션 쪽. 패션. 이게 그냥 메타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업종들이어가지고 저희가 요거를 예시로 일단 들고 왔어요. 뭘 먼저 해볼까요? 뷰티 먼저 해보실까요? 뷰티 먼저 해볼까요? 뷰티 업종이면 무조건 이커머스잖아요. 그렇죠. 이커머스면 이게 쓰는 캠페인은 거의 웬만하면 정해져 있죠. 맞아요. 인지도를 인지도랑? 돌리거나 트래픽 돌리거나 아니면 전환 캠페인 돌릴 거고 그 다음에 잠재 고객 잠재를 돌리거나 앱 홍보나 아니면 뭔가 참여 요거는 사실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정확해요. 참여 딱 저 세 가지 안 쓰고요. 그죠? 인지도, 트래픽, 전환, 그리고 전환을 조금 여러 가지를 쓰는 것 같아요. 전환도 이제 저희 타겟이 다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유사로 하나 돌리고. 감사합니다. 네, 전환 이제 타겟이 다른 전환 캠페인 2개.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환 어드밴티지까지. 일반적으로 인지도, 트래픽, 전환, 세분화. 전환 세부. 전환을 좀 세분화해서 맞아요. 세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도 캠페인을 이걸 왜 하는지 이렇게 한번 설명 가능할까요? 왜 인지도 캠페인을 선택했고 트래픽 캠페인을 하나하나씩 말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인지도 캠페인은 좀 아직까지는 여기에 위력을 모르시는 광고주분들이나 사람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좀 듣기로는 보면 인지도는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뭔가가 발생한다던가 뭐 이렇지는 않아요. 맞아요. 저희가 당장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치들로 나타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 측에서 전에 듣기로는 이 인지도 캠페인이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건 꾸준히 운영을 해줘야 되는 캠페인 중 하나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언제 시너지가 나타나냐? 정확한 기간은 아니지만 이제 메타 측에서 말하기를 한 13주? 평균 13주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평균적으로 13주 이상 유지했을 때 브랜드 이미지를 좀 제거할 수 있을 정도. 맞아요. 그래서 한 브랜드가 이 정도 노출되면은 얘네 광고를 좀 많이 하는구나. 어떻지 궁금해. 소비자들이 좀 궁금함을 느끼게 되는 기간이 13주 정도 되는데 사실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눈으로 보여주는 성과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로아스를 깎아먹는 주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브랜드에 있어서 총 매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인지도 캠페인은 거의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3주 이상, 그러니까 한 3달은 되어야 성과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인지도 캠페인이다. 그래서 인지도 캠페인을 돌리면
그런 네이버 브랜드 쿼리수라고 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때 이제 그걸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네네. 음. 그러면 이제 트래픽은 이제 왜 돌리는 트래픽은 사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인 목적이잖아요. 트래픽을 계속 진행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사실상 트래픽에서는 그렇게 큰 많은 매출이 발생하진 않아요. 맞아요. 그렇진 않은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까 이런 느낌으로 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 전환 어드밴티지 캠페인 저희가 설명하면서 이 어드밴티지 캠페인은 전환 자동에 아니, 저희가 전환 수동에 있었던 그 모수들을 끌어다가 머신러닝을 하고 학습을 한다. 그러니까 전환 자체가 보통 이제 전환 캠페인 목적으로 돌릴 때 저희가 이 모수 자체를 그러니까 신규 유입을 계속 끌어와야 저희가 이거 맞아요. 관련해서 얘네와 같은 비슷한 타겟들 아니면 얘네를 리타겟팅 한다던가 이런 게 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트래픽이라고 하면 보통 처음에만 많이 그렇게 하고 이후에는 좀 전환으로만 운영해도 되지 않나 싶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신규 유입은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있어야 이들과 좀 비슷한 모수들, 이들과 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광고를 계속해서 노출하고 이로 인해서 좀 전환 캠페인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거를 좀 최소로 운영을 좀 해주는 편입니다. 트래픽은. 살짝 어떤 느낌이라고 제가 예시를 들면 살짝 벌들이 꿀을 저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꿀을 저장하고 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꺼내 먹어야 돼. 맞아요. 사실 꺼내 먹는 게 어떻게 보면 리타겟팅 캠페인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필수적인 모습만 채집을 해가지고 광고를 하거나 이벤트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가 꿀통에 있는 꿀통에 있는 꿀만 계속 먹게 되면 그 꿀통 비게 되잖아.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꿀이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이렇게 뭐 새끼도 먹이고 사람들도 먹고 하잖아.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성과가 좀 덜 날 수 있지만 다른 전환 캠페인을 보다 더 잘 굴리기 위해서 맞아요. 모수 모집을 위한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모수를 모집하고 이 모수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적은 돈으로 유입을 시켜서 왜냐면 전환 캠페인이랑 트래픽 캠페인은 CPC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트래픽 캠페인은 훨씬 더 싸니까 싼 걸로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이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체류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디서 좀 사람들이 이탈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는 과정이 트래픽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거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환 세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리타겟팅이 될 거예요. 맞아요. 리타겟팅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죠.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들어가고. 뭐 예를 들면 이게 그냥 일반 캠페인이 들어갈 텐데 맞아요. 뭐 관심사가 들어가든 뭐 데모그래픽 타겟이 들어가든 등등 맞아요. 어쨌든 요렇게 보통 많이 나뉘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애용하는 타겟은 유사 타겟. 전 개인적으로 유사 타겟을 굉장히 애용하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좀 진행을 했을 때가 저는 제일 괜찮았어요. 전환 캠페인에서는 유사 그리고 리타겟팅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드밴티지까지 같이 했을 때 이 모든 캠페인들의 시너지가 정말 폭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지금도. 리타겟팅은 이제 광고를 이제 방문했던 사람들한테 재도출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사 타겟은 메타 시스템 내부에서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뭐 예를 들면 장바구니에 담았던 모수가 조금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확장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만 노출시키는 게 맞아요. 유사 타겟이고 맞춤 타겟은 내가 예를 들면 데이터 DB가 있다던가 실질적으로 우리 웹사이트에서 그런 액션을 했었던 사람들 그게 맞춤 타겟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CPM을 낮출 수 있다. 왜 보통 마케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충성 고객을 늘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다시 데려오는 게 25배 정도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기존 고객. 왜냐하면은 기존 고객들은 이미 설득을 당한 사람, 맞아요. 이 제품을 왜 사야 하는지 설득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있어서 광고를 다시 하는 게 당연히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리타겟팅이 들어가야 하는데
근데 리타겟팅은 모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음. 아무리 유저 타겟을 쓴다 해서 뭐 근처에 뭐 이런 타겟을 확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당연히 그런 전반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일반 캠페인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음. 요거를 통해서 이제 전환을 일으키려면 트래픽이나 인지도 캠페인이 필수적이다 맞아요. 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 비율을 어떻게 돼요? 뭐 아마 평균적으로 다 다르긴 하겠어요. 다르긴 하겠지만. 그쵸. 다르긴 하죠. 예산에 따라서 제일 크게 일단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예산이 저는 일단은 인지도는 정말 최소로만 집행을 해주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돌린다고 쳤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인지도는 진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5천 원, 만 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인지도는 최소 돌아가고 맞아요. 트래픽은 한 어느 정도? 트래픽은 사실 때에 따라 달라요. 보통 저희가 이제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매일매일의 그날그날의 매출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때 신규 유입이 어땠고 뭐 기존의 재방문율은 어땠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출은 어땠는지 요거를 좀 봐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신규 유입률이 좀 떨어졌다고 하면 트래픽 비중을 조금 조절해주는 편이기는 한데 저는 한 2 이 정도? 정도인 것 같아요. 2, 3, 1, 2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에 3, 3 정도.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전화는 좀 몰빵을 해주는 편이죠. 몰빵 되는데 몰빵. 일반이랑 그러니까 이거 비율만 일반 대 일반 캠페인 대 리타겟팅 보통 그냥 되게 다르긴 하겠죠. 트래픽을 많이 가져가면 당연히 리타겟팅 비율이 높고 맞아요. 트래픽 비율이 낮게 되면 일반 캠페인이 비율이 높게 맞아요. 당연하겠죠. 맞아요. 트래픽 캠페인을 좀 비중을 낮췄다. 트래픽 캠페인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다. 5천 원, 만 원 정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일반과 리타겟팅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대4, 7대4 정도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6대4, 비슷해요. 7대3 정도? 음. 한 요 정도 쓰지 않나요? 네, 비슷합니다. 리타겟팅이 좀 더 작아요. 맞아요. 리타겟이 좀 더 작게 들어가는 건 맞아요. 여기 정도 쓰지 않나 싶긴 하고 하다가 모수가 좀 제대로 모집이 안 된다 하면 8대2도 네. 이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뷰티 업종은 한이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비율로 섞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인지도 캠페인을 10,000원, 인지도 1만, 그래픽 1에서 3만. 전환 캠페인을 그러면 예산은 최소 얼마 잡아요? 저는 한 세트당 기본 5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기본. 최소 5만 원, 무조건. 그럼 만약에 이 정도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리타겟팅 기준이 5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1번은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걸 대충 따져보면 원래산 뷰티 업종에 있어서 메타를 최적화시키는데 최소 비용 한 요 정도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일단 300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봐도 사실 저희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보통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문의 주실 때 얼마나 써야 되냐? 모르실만 해요. 근데 처음 집행해 보시면은 그래 알겠다. 이만큼 내가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노출시켜주는 광고인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최적화라는 걸 하려면 좀 광고를 좀 돌린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려면은 얼마를 써야 될까요? 그 최소 비용을 많이 물어봐 주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보통은 저희가 그냥 300만 원이라고 그냥 그렇게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우선은 저는 300만 원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300만 원은 안 됩니다. 300만 원은 이렇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운영할 수 절대 안 없습니다. 이렇게 캠페인을 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사실 최소 5에서 600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음, 이 정도가 필요한 것 같다. 뷰티 업종에서. 네. 저도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한 450? 최소 450. 450 정도 하면은 15만 원, 1에서 15만 원 정도니까 15만 원 정도는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긴 하거든요, 사실. 요 정도가 되면은 전략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300만 원은 사실 10만 원이면 전략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나눠서. 나눠서 전환 캠페인, 일반 어. 캠페인만 싹 다 맞아요. 몰빵. 근데 450 정도가 되면 그래도 이 정도는 인지도 캠페인도 조금 쓸 수 있고 트래픽도 맞아요. 조금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진짜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음. 패션 업종. 음, 패션 업종은 살짝 업종의 그 특수성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패션은 보통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파는 게 사실 많이 없어요. 맞아요. 무신사에도 입점이 있고 뭐 지그지그 뭐 W 컨셉 뭐 5만 대 입점을 다 있어요.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업종이다. 이게 패션 업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이 브랜드의 총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가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이미지 제고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살짝 뭐라 해야 될까? 옛날에 그 운동화 그 뭐였죠? 스베누? 기억나요? 스베누 기억나요? 저 기억나요. 기억나요? 저 기억나요. 뭐 이거 상호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근데 스베누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 브랜드가 광고를 진짜 많이 때렸어요. 맞아요. 오프라인이고 온라인이고 광고를 진짜 많이 했고 제가 알기로 인플루언서도 아이유였나? 네. 누구였나? 하여튼 되게 진짜 유명한 연예인 데려와서 쓰면서 맞아요. 광고를 엄청나게 했어요. 순간 확 떴었던 그리고 거. 엄청나게 떴었죠. 음.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슈가 생기면서 묻혀진 브랜드긴 하지만 어쨌든 얘가 광고를 했었던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네는 인지도 제고를 엄청나게 꽤 했거든요. 됐다. 그러니까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도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지도 캠페인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트래픽 캠페인 있죠. 그렇죠. 전환 캠페인 들어가고 당연히 일반 캠페인과 리타겟 캠페인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요. 뷰티 업종도 살짝 그렇긴 하지만 패션 업종은 더 그런 게 뭐냐면 패션 업종은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FW 이게 예시를 들면 FW 있죠, SS 있죠, 뭐 클리어런스 클리어 런스 있죠, 아니면 뭐 봄 있죠, 여름 맞이 있죠, 맞아요. 뭐 가을 맞이, 겨울 맞이 있고, 맞아요. 또 MDP 있죠. 맞아요. 인플루언서 픽. 네. MDP 인플루언서 픽. 인플루언서. 이게 1년 내내 반복돼. 맞아요. 근데 이게 1년 내내 반복되는데 근데 1년 360일 되는 게 아니라 며칠 빠졌다가 며칠 들어갔다 며칠 빠졌다 들어갔다 이게 반복돼. 맞아요. 근데 이게 들어가려면 기존 캠페인을 건드리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 캠페인을 익으면서 맞아요. 정말 추가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환 캠페인은 뭐든 전환 트래픽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뷰티 업종은 요 정도가 되어도 나름 그냥 괜찮아요. 뷰티 업종은 프로모션이 있긴 하지만 맞아요. 프로모션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리고 동시에 진행한다기보다는 뷰티는 아시다시피 한 시즌이 되거나 아니면 그죠. 이 제품을 우리가 주력으로 밀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 라인에 해당하는 프로모션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캠페인이 딱 얘네, 그러니까 이 브랜드 캠페인으로 따지면 그쵸. 이 하나의 캠페인만 운영이 되는데 사실 진짜 패션은 진짜 이게 어떤 거는 기간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중간에 새로운 맞아, 이제 맞아, 맞아.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 또 끝나는 기간도 다르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중간 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별도로 따로 추가를 그렇죠. 해줘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추가되려면 기존 캠페인을 계속 건들게 되면 이 머신런이 계속해서 초기화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얘네는 계속 돌아가게 됐죠. 또 음. 추가로 계속 올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인지도나 트래픽 같은 거는 똑같아요. 전환도 똑같아요.
전환 비율도 보통 한 6대4, 7대3 정도 많이 하게 되고 음, 그 대신에 이 전환과 트래픽에 대해서 추가가 있어요. 음, 트래픽 캠페인은 솔직히 좀 뭐야 될까 머신러닝 최적화 빠르니까 맞아요. 요거 기존 거를 중지하면서 돌려도 괜찮긴 하지만 전환 캠페인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아까 뷰티 업종이 450만 원이 기본이라고 했어요. 근데 패션 업종은 제가 체감한 건데 최소 600은 필요해요. 음, 이런 세일, 저런 세일 같은 것들을 넣으면서 브랜드 인지도 제고도 아까 이런 패션, 아니 뷰티가 5천 원에서 10,000원 정도의 인지로 태운다고 하면은 얘는 더 많이 태워요. 얘는 더 많이 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사몰에 대해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플랫폼에 대한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네, 왜냐면 사람들이 옷을 살 때 보세를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브랜드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브랜드를 생각하기 위한 과정의 주입을 인지도나 트래픽 캠페인으로 넣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그래서 전체적인 총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인지도나 다른 캠페인에 대한 비중도 높아져야 되고 뷰티에 있어서 더 많이 써야 한다. 그래서 이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20만 원, 이게 600이라 치면 20만 원이겠죠? 그러면은 뭐 경우는 굉장히 많고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정도도 굉장히 많을 거지만 이제 인지도 예산 분배를 그냥 가정을 해볼게. 예를 들면 네. 평범한 브랜드가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의 브랜드도 플랫폼에도 입점돼 있고 적당한 오프라인 매장도 한두 개 정도 갖고 있고 이렇다 하면 인지도는 한 어느 정도 가져갈까? 보통 인지도는 한 총 예산의 5%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5%? 5%면 4만 원인가요? 4만 원까지도 해도 괜찮은데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네. 4만 이게 4만 원이에요. 이거보다는 살짝 보수적으로 잡아서 2에서 3 정도? 이 정도 괜찮은 것 같고 트래픽은 이건 조금 늘려봐도 그렇죠. 트래픽은 5에서 한 10% 정도 잡으면 나름 괜찮은데 이게 4에서 8만 원 정도. 4에서 8만 원? 아니 근데 저희 잠깐만. 근데 저 지금 계산을 계산 잘못. 왜냐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듣다 보니 잠깐만. 만 원. 만 원이지. 네. 맞아 만 원. 만 원 딱. 만 원 정도. 네, 5천 원에서 만 원. 그래 뭔가 계산이 헷갈리더라고. 저 지금 너무 네, 그러니까 제 머리가 잘못된 만 원. 5% 만 원. 만 원 정도는 적당하죠. 네. 5% 만 원이고 아니면 조금 더 줘도 괜찮아. 15,000원. 15,000원 정도? 아니면 진짜 더 심하면 한 2만 원 정도? 이 정도 괜찮아. 트래픽이 이 정도면 1에서 2만 원 정도. 이 정도 딱 적당한 것 같아. 네. 그럼 전환 캠페인이 들어가. 전환 캠페인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1, 2라고 치면 17만 원이 나와. 7만 원이면 일반 캠페인을 한 8 정도? 일단 일반 8 정도. 그다음에 이 타겟. 요거를 한 6에서 7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5, 18 정도가 될 거야. 17에서 18만 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예산은 20만 원인데 하루당 써야 하는 돈은 요 정도. 그럼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하냐? 아까 말했던 프로모션 소재. 프로모션 소재에 하루 예산을 한 6에서 한 7 정도를 쓸 수 있는. 2만 원, 3만 원을 조금 며칠 아꼈다가 이런 거 세일이나 이런 거에 들어갈 때 한꺼번에 좀 많이 들어가. 얹혀주는 식으로.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게 보통 평균적이긴 많이 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 얘기하면 적당한 것 같긴 하고. 맞아요. 퇴근해야죠, 저희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고 아니면은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근데 저는 예산 지금 이렇게 뭐 최소 기준으로 해서 한 300만 원 말고 450만 원, 뷰티는 450만 원, 패션은 이제 한 600만 원 정도라고 잡아드렸는데 1000만 원은 사실 그렇긴 해요. 네. 이게 진짜 최소 금액이고 음, 어쨌든 전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금액이 이 정도 그러면 맞아요. 전략을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죠. 이렇게 하더라도 일반 전환 캠페인에서는 머신러닝이 제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머신러닝이 제한되지 않게 충분한 예산을 두려면 적어도 여기 곱하기 2는 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뷰티는 900, 패션은 1200 정도는 되어야 음. 그래도 이 전략이 통하고 맞아.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고 네. 네 가볼까요 그러면 인사. 아, 네. 좋습니다. 네. 전문사 하나요? 아 제가 네, 광고 컨설팅 4팀의 이상민 마케터였습니다. 네. 광고 컨설팅 4팀의 최종원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또 일찍 끝내면은 방송팀 분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살짝 네. 왜냐면 여기 5초 싱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딜레이 되는 게 그쵸. 있더라고요, 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